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벌써 이제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요. 영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 아주 대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영국 최고의 훈장을 받았고, 그리고 블랙핑크도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선 공작. 자, 김만배가 맨 먼저 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시동을 걸었느냐? 바로 김병욱 성남, 지금 이 분당 을 지역구 의원이죠. 자, 김병욱이가 또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뭐냐? 이게 뉴스타파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 3일 전날 뉴스타파가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뉴스타파는 말이죠. 이 신앙림이라고 하는 뉴스타파의 전문 우연이 김만배로부터 이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저히 이거를 이 극비에 붙였어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것이 딱 걸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타파 제대로 한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이 북한 그리고 이제 국내 친중 세력들과 손을 잡고 반윤 공작을 반윤 공작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건 당연치사죠. 이미 중국은 지금 이 캐나다, 미국 이런 이 총선 공작을 지금 한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국 정부의 반윤 공작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 전문가의 분석 의견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장기표 신문영 연구원 원장이 이제는 이 별도의 또 신당 창당당에 나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권 폐지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정청래가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또 이 막말이나 마찬가지죠. 예. 최약체 후보가 될 것이다. 야, 이거 정청래 참 이거 골 때리는 인간이죠. 예. 어쨌든 이 정청래의 의견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임팩트 있게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영국 정상회담과 관련된 뉴스들, 이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해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축포도 마을 한 발이나 쏘았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또 황금마차, 아주 영국의 전통적인 이 마차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버킹엄궁으로 갈 때 지금 이 영국 황금마차를 타고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이 설명은 필요 없겠죠, 거의.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것도 이제 이 황금마차를 타는 그 안내하는 그 지금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거만 보시면요, 이 어느 정도나 정말 대단한 이 의전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예, 근의대 사역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국빈 만찬과 관련해서 만찬장에 들어서고 있는 국왕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이제 국빈 만찬에서 건배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빈 만찬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거요. 이게 이제 국왕 가족들 일행들하고 이제 국빈 만찬에 앞서서 지금 이제 행사를 갖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블랙핑크가 아주 어마어마한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어요. 비틀스가 받은 훈장을 받았는데 이 블랙핑크가 훈장을 받게 된 것은 영국의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홍보 대사로 일한 공로를 인정받은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예. 사인하는 거. 자, 이게 국빈 만찬장 입장에서 지금 기념 촬영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배사. 이제는 이제 이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우리 이 재벌 기업 회장들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는 축사를 하는 장면이고요. 자, 우리 뭐 얼굴만 보시면 다 알죠. 정의선, 그 다음에 신동빈, 예, 그 다음에 LG, 구강mon가요? 예, 이것도 이제 비즈니스 포럼의 양국 기업인들의 지금 이제 착석해서 착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이 성공적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요, 이 외에도 지금 이제 영국 언론들이요, 일제히 이번 정상회담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BBC 방송도요,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에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이라는 점을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BBC 방송에서는요, 이 패트릭 크로닌이라고 하는 미 허드슨 연구소의 석좌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영국 국빈 방문은 한영 간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한국과 영국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파트너 국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파로도 킹스 칼리지 교수는요, BBC하고 LBC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영국과의 좋은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는요, 아시아하고 인태 지역에서 강력한 국가로 인식되고 싶어하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아시아 인태 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영국은 반도체, 항공 등 한국이 기술을 보유한 분야에서 투자 유치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히고요. 영국의 스카이 뉴스도요, 한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 영국은 핵심 부품 공급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요, 더 타임스는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으로 한영 간의 무역, 정치협력 관계가 급격히 확대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 인디펜던트지 역시요,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아태 지역, 인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영 정상회담에서 국방 기술 협력과 관련된 다운인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이 언론이요,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다. 예, 그리고요, 윤 대통령은요, 지금 찰스 3세로부터 바스 대십자 훈장을 받았어요. 이 바스 대십자 훈장은요, 영국을 국빈 방문한 국가원수, 그리고 국빈 자격을 갖춘 외국 정상을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가수 블랙핑크, 지금 이제 비틀즈하고요, 아들이 받은 대영 제국 훈장, 최고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인으로서. 자, 그 이유는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한 공로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요, 이 비틀즈는 1965년도에 받았고 아델은 2013년도, 지금 이제 2023년도니까 10년 만에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2021년도에 의장국을 맡았을 때 이 기후변화 협약 홍보대사로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로 인정을 했고요. 한 명 한 명에게 찰스 3세가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맨 먼저 로제에게, 그 다음에는 지수에게 했고요. 그리고 제니하고 리사에게도 직접 훈장을 줬고요. 그리고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도 보고 싶다.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요, 이 블랙핑크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어젠다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인상적이다. 국익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블랙핑크 멤버 4명은요, 이 국빈 만찬에 모두 참석을 했고요. 찰스 3세가 블랙핑크 멤버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환경적 지속 가능성 메시지를 전달해줘서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 국왕 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다양한 행사 내용을 갖다가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내 정치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자유일보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느냐? 지금 비명이 말이죠. 지금 단계적으로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잔류하면서 당의 개혁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 원칙과 상식. 이게 이제 비명계의 1차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 비명계에 친문들이 합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친문계 핵심인 전해철 홍영표 의원이 추가 합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이제는 계파 전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그러면 비명계가 왜 바로 탈당을 하지 않고 내부 투쟁을 하느냐. 결국은 비명계가 당권을 접수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오느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재선, 이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이제 재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위증교사 재판 두 개의 경우에는 내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는요, 민주당 내에서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간판으로 해서는 절대 선거를 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뒤로 밀려나면 그때 이제 비명계가 당권을 잡겠다.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지난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결국은 두 번째 개파간의 대회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중진 불출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 여파가 민주당까지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칙과 상류인 윤영찬 의원도 말이죠. 당 대표하고 지도부들 그리고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원욱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러한 중진 불출마론도 결국은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이제 이원욱 의원도 말이죠. 친명계들이 험지 출마했다면 나도 험지로 가겠다. 이런 내 입장을 내놓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결국 뭐냐. 재판 진행에 따라서 결국 이 당권 투쟁은 점점 더 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2월쯤 해서요, 재판이 무르익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사법 리스크 실체가 다 드러내기 때문에 친문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친문과 친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친문계는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믿고 있는데,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드러날 경우에는 친문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중도층 표심에 절대적으로 이 불리하기 때문에 말이죠. 친명계가 이제 이거는 지금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명계들이 나가지 않고 내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뭐냐? 이제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하고요. 그 다음에 법카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정기국회가 끝나면 이게 두 개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 이게 이제 법조계 그리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이번 이제 수원지법에다가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는 이번에는 중앙지법하고는 달리 발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번 12월 달에 구속이 된다면 민주당이 어떤 소용돌이에 빠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비명계가 말이죠. 당 대표직을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명계는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아주 꼭 참고 내부 추진에만 지금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뉴스타파 얘기인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1년도 9월 15일 날 김만배하고 신앙님이하고 둘이서 이 가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선 공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2021년도 3월 6일 날 일제히 언론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요. 21년도.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제 1억 6,500만 원을요,
지금 이제 김만배로부터 신앙림이가 받았어요. 예, 이 받은 날짜는 정확하게 9월 20일이니까 뭐 불과 4, 5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죠. 그리고요, 그 책 매매 계약서는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21년도 3월 1일자로 책을 매매한다.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9월 21일 날 1억 6,500만 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 신앙님이가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뉴스타파 측이 더 문제죠. 자, 이 뉴스타파 왜냐하면 전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신앙님이가 말이죠. 이 김만배로부터 책값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취지의 경위서를 뒤늦게서야 써서 뉴스타파 김영진 대표한테 제출했다는 겁니다. 요 정황을 검찰이 지금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1월 9일 날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자금 경위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요. 1월 9일 날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 요청을 받았어요. 뭐냐? 이 김만배하고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런 취지의 전화를 받고 나서 받았는데 그때 신앙님이는요. 이 기자 통화에서 돈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김 대표한테 취재 전화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모르는 번호 전화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 김용진이한테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서 이때서야 이제 말하자면요. 김 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 돈 받은 경위서를 신앙님이 이 뉴스타파 측에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게 이제 2022년도 1월 14일 날 뉴스타파 전문 우연직을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9월 1일 날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압수수색하기 전까지 8개월간을 뉴스타파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뉴스타파 측에서는요.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날 신 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뉴스타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만배 노후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만배하고 신앙님의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 이 한모 기자도요. 같은 달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돈 거래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인터뷰를 보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김 대표가요. 신앙님으로부터 돈 거래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이 허위 인터뷰 보도 이유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 기사 정정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죠. 예. 왜냐면 뭐 일단은 정정 보도를 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금 검찰에서 추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이제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 반중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 이제 이 교수가 되겠죠. 이 교수가 지금 내년 총선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지용 교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지용 교수의 이제 의견을 보면은 충분하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그야말로 넘쳐흐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 지금 굉장히 비상한 국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전략은요. 누구하고 연계해서 하느냐? 북한하고 국내 좌파들하고 연대해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 조작의 최종적인 목표는 반윤 공작, 윤 정권의 무력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미일 연합 이 체제를 갖다가 붕괴시킬 목적으로 이런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누구를 포섭하느냐? 우리 서울에 있는 조선족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한 온라인 조작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이 각별히 정부 당국, 관계 당국에서는 유의해서 이 중국에 대한 방첩 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그동안에도 지금 이제 중국의
개입으로 이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 윤석열 탓으로 돌리는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선요, 북한하고 국내 좌파 연합해서 정치 심리전을 벌이는 겁니다. 정치 심리전을 벌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해왔던 공작의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디오를 통해서 시행해왔던 여론전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강력 사건들,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이슈화해서 민심 유도를 하는 거예요. 민심 동요를 유도해요. 자, 그래서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여론 선동을 시작하고 여기에 경제 위기라든가 정책 실패도 모두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린다. 이런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도 이러한 중국 공산당과의 이 내통에 의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동향을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격은 바로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국내 거주 조선족이나 중국인 유학생을 선거에 동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공격이 반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내년 총선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요, 윤석열 정부의 친미 반중 기조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유도하는 이런 대대적인 여론 공작에 나섰다는 점, 정말 무서운 중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겠고요. 자, 그래서 총선 개입과 관련해서 조기 내임력을 유도하는 것이 지금 중국 당국의 공작적 목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표하고, 그 다음에는, 이 장기표하고요. 정청래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기표 원장은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 특본의 상임 대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특혜를 받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파렴치하고 운동권이 혜택을 받는 민주화 유공자법이나 검찰 수사를 차단하는 검수완박법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그 많은 특권을 가진 양장 의원들은 정치도 일도 안 하고 한쪽은 쾌담, 한쪽은 험담, 쾌담 대 험담 경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장기표 지금 이제 특권 폐지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지금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왕정 시절이나 또 불법한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말이죠. 이 장기표 이 원장의 국민특권 폐지 캠페인 이 집회도 성공적으로 좀 끝난 것 같은데, 이 신당 창당 이게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또 맛보게 될지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청래가 말이죠,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 최약체 후보다. 그래서 한동훈의 출마를 야권으로서는 굳이 말릴 이유가 없고, 내년 총선의 핫 키워드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인데 유권자의 첫 번째 심리는 혼내주러 가는 분노가 가장 세다. 선거에선 찬성표보다도 반대표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그야말로 궤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요즘 언론을 보면 한동훈 띄우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영남과 강남을 제외하고 한동훈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이 있을까라며 하면서 당선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서울, 경기, 인천 어디 지역에 출마하면 그 지역 민주당 후보는 복받은 것이다. 왜? 한동훈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속빈 강정이 매우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층 말고 확장성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지역 다니면서 연예인 코스프레하는 법무장관의 처신도 문제지만 그게 자기 무덤을 파려는 이런 건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이 지역 지방에까지 가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사촌이 동생은 배 아프다고 정청래가 배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의 빌린 칼이지만 이재명이는 약해 보여도 본인이 직접 연마한 자기 칼이다. 한마디로 웃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밀면서 말이죠. 앞으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전술은 한동훈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쭉 이렇게만 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정내 뜻대로 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올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